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5월 29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카이리 세인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카이리 세인이 나이아 잭스와 사전 녹화 경기를 치르다가 철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 소식이 덧붙여졌는데 이번 주 목요일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설명을 했습니다. WWE 내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상황은 나이아 잭스의 잘못은 아니다. 지금 나이아 잭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이게 카이리 세인의 실수가 좀 컸다고 합니다. 카이리 세인이 처음에는 철제 계단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철제 계단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떤 동작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 추가 동작 때문에 철제 계단에 부딪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는 좀 불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나이아 잭스와 카이리 세인의 이 사전 녹화 경기는 다음 주 러 TV쇼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데 편집돼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덧붙여드리면은 카이리 세인은 지금 당장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카이리 세인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팬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 이전에 뇌진탕을 경험했었기 때문인데 WWE 뿐만이 아니라 프로레슬링 분야에서는 뇌진탕 상당히 무서운 그런 부상 중에 하나인데 알렉사 블리스가 최근 BT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뇌진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했다고 합니다. 알렉사 블리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뇌진탕 부상을 당했습니다. 알렉사 블리스가 이전에 뭐 여러가지 부상을 당해볼 건 다 당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뇌진탕은 WWE 와서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 당하는 그 뇌진탕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그 경력 전체 내가 망가지진 않을까, 내가 여기서 WWE 슈퍼스타로서의 생활을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두려워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뇌진탕 부상이 전체적인 슈퍼스타 경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사실 수많은 선배들이 뇌진탕 때문에 은퇴를 한다거나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렉사 블리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WWE 안에는 또 수많은 신인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밀려나면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기 때문에 알렉사 블리스는 그 뇌진탕들 때문에 겁이 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알렉사 블리스는 최근까지도 극심한 현기증을 달고 산다고 하는데 레슬링 블리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WWE 슈퍼스타로 활동한다는 그 자체가 좀 놀라울 정도인데 어쩌면은 알렉사 블리스는 앞으로 싱글 레슬러로 활동하기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AJ 스타일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이틀 전에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나온 소식인데 오늘 한번 다뤄드립니다. 자, AJ 스타일스의 스맥다운 트레이드에는 부정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다, 이런 설명을 데이브 멜처가 남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과정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원래 AJ 스타일스가 작년에 쉐이크업 될 때 이제 러로 왔을 때는 WWE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선역 슈퍼스타로 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작년 한 5월, 6월 사실 쉐이크업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WWE가 AJ 스타일스에 대한 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OC가 결성되고 AJ 스타일스가 악역으로 활동하는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AJ 스타일스에 대한 계획은 모두 즉흥적으로 마련됐다. 원래의 의도와 벗어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J 스타일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챔피언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상황도 딱히 좋게 평가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대 대립 상대들도 조금 좀 빈약했죠. 대립 줄거리도 좀 크게 가져가지 못했는데 그나마 AJ 스타일스가 러 브랜드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언더테이커와 레슬매니아 경기를 가졌다라는 건데 사실 그 경기가 끝난 뒤에 루크 갤로우스와 카른더스가 방출됐죠. 결과적으로 이제 과정을 오다 보니까 AJ 스타일스가 이제 홀로 남았고 다시 러 브랜드에서 선역으로 쓰이기는 너무 멀리 왔다. 결과적으로 길을 잃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AJ 스타일스가 러 브랜드에서 설 수 있는 자리는 없게 됐습니다. 결국 WWE는 갖고 있지도 않은 트레이드라는 그런 규칙을 급하게 만들어서 AJ 스타일스를 스맥다운으로 돌려버리겠다.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AJ 스타일스의 러 브랜드 생활은 딱히 좋지 않았고 WWE의 의도와는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애프터 더벨 팟캐스트에 AJ 스타일스가 손님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의 WWE 경력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코리 그레이브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베테랑으로서 현재 WWE 안에 있는 후배에게 좀 진지한 조언을 해준 적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AJ 스타일스의 입에서는 세드릭 알렉산더와 리코셰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AJ 스타일스가 사실 그 이전에 그 몇 개월 동안 AJ 스타일스가 이제 리코셰와 세드릭 알렉산더 대립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세드릭 알렉산더와 리코셰한테 좀 남다른 애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본인의 인디 시절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레슬링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AJ 스타일스 기준으로 봤을 때 리코시와 세드릭 알렉산더는 잠재성이 풍부한 그런 후배입니다. 근데 지금 WWE 안에서 두 사람이 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죠. AJ 스타일스가 이 두 명의 후배한테 좀 힘이 되는 너희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분명히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밀고 나가라. 분명히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AJ 스타일스 좀 본인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좀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스맥다운 해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맥다운 지금 정체불명의 해커가 사실 스맥다운 TV쇼 하기 전에 그 하기 전 날마다 본인의 트위터에 새로운 소식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올린 소식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해커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원래는 지금까지는 스맥다운 로스터의 슈퍼스타들만 예시로 나왔죠. 근데 이번 영상에는 러 브랜드의 슈퍼스타들도 예시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해커의 영상을 분석해보면은 앞으로 스맥다운 뿐만이 아니라 러 브랜드에도 해커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러 브랜드 슈퍼스타들도 안심할 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영상 보니까 에지에다가 세스 롤리스, 랜디 오턴 이렇게 나왔다곤 하는데,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메시지를 좀 보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해커가 앞으로 선역이고 악역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암시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현지 팬들 그 몇몇 분들이 해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해커의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지난주의 해커의 목소리와 이번주의 목소리가 좀 달랐다, 해커가 2명인 것 같다, 이게 점점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고 있는데, 정말로 해커가 2명일지 아닐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메타디와 관련된 소식인데 사실 뭐 WWE의 뭐 앞날과 뭐 크게 관련이 없어서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하디보이즈가 WWE 안에서 낭비를 당했는가, 낭비를 당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짐 벨리라고 하는 프로레슬링 작가 출신의 전문가분께서 WWE가 하디보이즈를 좀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 메타디가 동의를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이 되는지 공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하디보이즈가 낭비를 당했다 안 당했다, 요걸로 지금 말이 많은데 좀 애매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자, 다음 소식은 베키 린치와 세스 롤린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현지 날짜로 5월 28일 세스 롤린스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생일을 기념해요. 세스 롤린스의 약혼 여인 베키 린치가 생일 축하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본인의 인스타그램의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세스 롤린스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스 롤린스 덕분에 뭐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의 의미가 생겼고 앞으로 세스 롤린스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생일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 뭐 요거는 뭐 당연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베키 린치가 사진 하나를 올린 게 지금 상당히 팬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린 사진이 뭔고 하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사진이었습니다. 베키 린치가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세스 롤린스의 생일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사진을 팬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상당히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자 많은 팬들이 또 축하를 해줬다고 하는데, 뱃속의 아이가 잘 자라서 세상에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도 베키 린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ESPN W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본인의 임신에 대한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베키 린치가 여기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밝힌 이유는 최근에 뭐 짐코넷을 비롯하여 베키 린치의 임신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키 린치가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베키 린치가 지금까지 레슬러가 되고자 노력했던 그 시간, 그리고 WWE 슈퍼스타로 활동했던 그 시간들을 종합해보면은 거의 모든 인생을 레슬러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고 전성기에 도달했죠. 근데 베키 린치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아니고서야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본인에게 분명히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고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한 끝에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베키 린치가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 밝힌 이야기인데, 지금 자신의 경력, WWE 슈퍼스타로 쌓아놓은 모든 경력들이 나는 만족스럽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슈퍼스타로서 뭐 더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가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되겠지만 내 입장은 이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베키 린치에 대한 임신을 두고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길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 이번 주 러 TV쇼 그리고 NXT TV쇼까지 이제 NXT의 연습생들이 관중석에 서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관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 러 TV쇼를 볼 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의자를 안 놔주지? 얘네들 좀 다리가 아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현지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주지 않은 걸로 조금 의문을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마이크 존슨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고 합니다. 의자를 주지 않은 게 어떻게 계획일까? 좀 의아스러운데, 모시핏 파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막 일어서서 자유롭게 이렇게 공연을 즐기면서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모시핏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의자를 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뭐 어쨌든 목적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은 WWE 연습생, NXT 연습생들로 지금 이 상황을 좀 약간 연습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중들이 찾아올 때는 관중들은 서 있게 하면 안 되죠. 관중들이 들어왔을 때는 의자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